그래서 암세포는 성체세포가 배아세포로 분화 미숙한 세포다. 암치료 가능성은 암세포의 분화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견서나 이런 걸 보면 결과지를 보면 이 분화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 0, 1, 2, 3 이렇게 그 얘기를 또 보도록 하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의 탄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심리라는 말은 마음의 이치라는 뜻이죠.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한 암세포는 이상하게 다 자기 역할을 마친 성체가 성인이 다 된 녀석이 엄마 뱃속 초기에 있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 그거하고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걸 발표한 게 100년도 전에 발표를 이미 했었고 그랬는데 호응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성인이 갑자기 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일방적인 방향인데 이 뒤로 간다는 게 말이 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관심이 별로 안 가는. 예전에 뭐 벤자민 프랭크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현실에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심리에 대해서 많이 좀 가치가 이해한 사람은 이거 말이 되는데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심리는 언제든지 뒤를 돌아갔다 앞으로 갔다 하니까. 심리의 탄생도 용어를 똑같이 씁니다. Psychological Development라고 하고 이런 걸 좀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을 발달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피어나고 어디에 도달하는 주기가 있어요. 마음의 주기도. 이거를 심리적 분화라고 해요. Psychological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Differentiation. 그래서 봤더니 심리학자 중에 마이클 보웬이라는 유명한 가족 심리학자가 있는데 인간이 성숙한다는 것, 인간이 발달한다는 것, 인간의 삶의 목표를 뭐라고 했냐면 자아가 분화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 있다. 이 말이 와닿는 분도 있고 왠지 싸늘하다고 느낀 분도 있다면 각자가 자신의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소명을 찾는 데 있다. 자신의 천직을 찾는 데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종교에서는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정말 나만의 달란트를 가진 어떤 소명 이렇게도 표현하고 각자의 자기에 맞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의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목표다인데요.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 관계에서 벗어나 정서적 자주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까 융합이라는 말은 이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융합하면 대개는 저한테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예전엔 들렸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을 모두 통합하는, 뭐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힘으로 되어 있는데 융합이란 말은 또 하나의 그림자의 측면은 자신의 고유성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미숙한이란 뜻으로 쓰여요. 심리학에서 주로 그 말을 많이 써요. 아직도 부모하고 정서가 융합돼 가지고 독립이 안 돼 있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정서적 융합 관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성, 자주성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 성숙한다는 것이다, 목표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아가 분화한 척도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암에서 아까 분화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이렇게 초기 세포로 갈수록 분화가 덜 돼 있다고 하는 듯이 그거는 이제 조직을 보고 알아요. 조직이 세포 조직이 어떤 형태일 때는 초기 어떤 형태일 때는 조금 더 분화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늘 본 우리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들에게 판독을 하죠. 네, 조직을. 그러하듯이 자아 분화는 설문으로 되게 해요. 설문.
설문을 좀 줄여서 몇 개 안 되는 자아 분화 척도라는 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25% 분화됐다. 나는 50% 분화됐다. 나는 75% 분화됐다. 나는 100% 분화됐다.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100% 분화될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심리적으로 성숙했다. 삶의 마음의 목표를 많이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모하고 너무 연결이 깊으면 0% 분화될 수도 있고 25% 정도밖에 분화 안 됐다. 이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걸 영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도 분화 안 된 거. non-differentiated. 이게 지금 여러분의 소견서나 이런 데 나온다고요. 결과지에. poorly differentiated. 빈약하게 분화한. moderately differentiated. 뭐 중간 정도 분화한. well differentiated. 잘 분화한. 이게 이제 제일 건강한 상태에 제일 가까운 거고요. 지금 현재 서양의학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예후가 좀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뒤로 빠꾸 하는 정도를 갖고 표현합니다. 이게 1, 2, 3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요가 1, 요가 2, 요가 3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거꾸로 갈 수 있을까였는데 심리로는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지만 뭐 7살 애가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특히 전목이 오로지 얘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내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혀 짧은 소리도 하고 대소변 잘 가리던 애가 갑자기 막 이불에다 오줌도 싸고 사고도 치고 어린 양 부리고 이런 경우가 엄마들은 많이 느껴 그런가요? 옛날같이 애를 많이 낳으면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퇴행이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너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인데 하고 아이가 너무 약하니까 내가 좀 더 집중 돌보는 거야. 이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해줘야 그런가? 나도 존재 가치가 있고 나도 지금 버려진 게 아니고 나도 사랑을 계속 받고 있구나. 안심이 될 때 비로소 혓짧은 거 안 하고 그냥 그 나이대로 순식간에 돌아가요. 그러하듯이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세포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전히 안 믿기지 않아요.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이지. 마음을 그렇게 쓴다고 이게 막 물질이 막 변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변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퇴행이라 하고 암은 뭐냐면 세포가 퇴행한 거예요. 그럼 왜 퇴행을 했을까? 바보같이라가 아니라 모든 증상은 이유가 있고요. 나를 혼내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돌아보아 가지고 이걸 계기로 더 깊고 넓게 성장하라. 온전해지라는 신호이지 나를 혼내키고 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간 것은 뭔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의 목표는 다시 일이 가야 되는데 그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왜 얘가 일이 갔을까? 인데 그거는 돌봄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 있더라. 다 큰 성인이 왜 이쪽으로 갔을까? 봤더니 심리 치유를 저는 이제 오래 해봤으니까 예, 나이가 70이고 80인 할머니들도 예전에 이렇게 한의원에서 침 놓고 이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뭐 말하다 우시기도 하고 막 우리 소위 말하는 말 내 일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쓰고
영화를 만들면 몇 권을 만드시겠네요. 그럼 맞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70인분도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것이 섭섭함이 70, 80된 분에게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얘기만 하면 눈물바람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그게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치유되지 않음이 나를 계속 이렇게 자극하고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돌봄의 이슈라고 하고 이거를 내면 아이라고도 합니다. 이너 차일드, 우리 안에 내 몸은 지금 70인데 아이가 있다. 또는 어덜트 차일드라고도 해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아이가 있다. 그때 돌봄을 받지 못했던 상처가 큰. 아이 때는 이런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때는 부모에게 우리가 모든 걸 의존해야 됐다잖아요. 부모가 안 돌봐주면 죽을 수 있다는 게 막연함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때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에 모든 촉각을 세워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좋아하는 거 따라하고 이렇게 하기로. 소위 말해 거울 유련도 엄청 넓히고 흉내내고 따르고 눈치 보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까지 큰 상처가 아닐 수 있었어도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포에 각인이 돼서 해결이 안 돼서 신경계에서 흘러가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다. 자극을 주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와서 만나주고 내가 그때 어땠는지를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애도해줘서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야 진짜 이런 걸 듣고 싶었겠구나. 맞아 맞아.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누가 알아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듣고 싶은 이 얘기를 다 듣고 그 당사자한테 꼭 듣지 않아도 돼요. 이게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렇게 역할극을 통해서라도 하고 나면 됐어 이제 그러면서 만나면 완결이 되고 완결이 되면 흘러간다고 돼 있어요. 흘러가.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여기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첫째, 이게 끌어당기니까 일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쓴 책에 마음 습관을 맡으면 반드시 낫는다에 제가 좀 나이 많으신 목사님 예를 하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분의 스토리, 우리는 각자의 스토리를 영화 감독처럼 자신의 시나리오를 하는데 그분의 스토리에 처음부터 관심이 끌어요. 아버지가 사기꾼이셨대요. 좋은 스토리는 되게 이렇게 시작해야 확 관심을 끕니다. 그분이 사기꾼이었대요. 그리고 화전민 같이 저 산골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아침 새벽 대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이 개새끼 누구 새끼 막 나봐 하고 막 문을 두드린대요. 새벽에. 엄마 깨고 나도 보니 큰아들이셨다는데 깨가지고 새끼 어디 갔냐고 돈 떼먹고 막 이렇게 그거를 거의 뭐 1년이면 한 200일 이상씩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천불이죠. 아버지는 도망가고 없고 이 사람이 와서 떼먹었다고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어쩌겠어요. 뭐 천불이겠죠. 애는 여럿 나놓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감정을 딱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못 견디고 그러니까 감정의 문을 딱 닫고 오로지 얘들 굶기지는 않아야겠다. 갖고 뭐 행상을 하고 어떻게든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서라는 것이 확 열리면 기쁨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서러움과 우울함도 열리니까 그냥 기쁨도 포기, 우울함도 포기. 오로지 얘들 먹여 살려야 돼. 그 아주
락하게 단호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의 엄마의 얼굴만 떠오른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지 못했으면 우리 엄마가 못 견뎠을 것이다. 삶을 못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정서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어린 양도 부리고 막 애들 놀고 이러는데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래서 어린 시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엄마한테 떼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막 가서 뭐 나무가지 해오고 또 뿅아리 사와 가지고 막 뭐 키워 가지고 또 시장에다가 화전민인데 어디 읍내 같은 데 가서 팔아 가지고 그 돈 좀 남기고 갖고 엄마 주고 뭐 이런 일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유년기에 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인제 학교도 뭐 못 다닐 판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 교회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일 하다가 뭐 "신학교를 뭐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폐암이셨어요. 근데 그래도 경과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폐암 4기셨는데 저하고 인제 이렇게 심신통합적인 치유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다 나으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낫기 전에 우선 이 요양병원에서 얼마간 있다가 어 우리 노모가 경기도 광주 아직도 저 산골에 어디 조그만 집 따로 떨어져 있는 데 산대요. 거기 가서 한 6 개월 1 년쯤 있다가 내려와서 뭐 책 쓰거나 뭐 개척교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한 6 개월 가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요. 엄마가 홀로 계신데요. 뭐 90 넘으신데 그래서 어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홀로 계시냐?" 그랬더니 다른 자녀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자신이 "나 홀로 살아야겠다." 아니면 "너네들하고 모두 힘들 것 같다." 홀로 지내신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돌보려고 그러시나요?" 인제 그랬더니 아니 돌보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좀 한 6 개월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말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폐암 4기라고 정도가 안 되면 우리 엄마가 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귀찮다, 귀찮다. 너 가서 따로 살아라." 이러지 "폐암 4기니까 밥 좀 해 줘요." 그러면 받아줄 것이다. 그 말이 되게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이분의 폐암은 이걸 만들라고 만든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어요. 예. 어린 시절에 결핍이나 상처가 있으면 우리 무의식은 그리 가서 그거를 재구성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드라마틱한 경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꼭 발견하고요. 다시 이걸 재구성을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힘이 세요. 훨씬 힘이 세고 그 마음의 파장을 계속 갖고 있으면 세포는 그리 움직여요. 또 그 움직이는 걸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죠. 이리 가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에 관련한 치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쪽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여기서 미는 힘도 있어요. 미는 힘은 다 성장한 나의 고유한 천직에 대하여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아 누구는 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박수치는 직업을 하고 있는 것과 자신은 많이 부족하고 패자고 바보 같고 이런 느낌의 평가를 주변에서 받고 눈총으로 느끼면 음 제 중학교 때 나랑 거의 같이 맨 축구하고 뭐 비슷비슷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달라졌네.' 싶으면 또는 유치원 때 똑같았는데 싶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때 똑같았던 그리로 가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딱 당당하게 서서 '나는 나야. 나는 이렇게 나답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가 안 되면 여기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게 된다. 회피하려고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리 가는 힘이 생겨 버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일입니다. 자신의 천직, 나다움에 대한 당당함, 나다움에 대한 자신감,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거기에 대한 자기 사랑,
이게 천적으로 필요하고요. 그전에 이렇게 상처받았던 것에 치유가 필요해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갑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퇴행한 아이들을 그냥 2살짜리로 다시 퇴행했다가 또 1년 걸려서 3살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걸 딱 봐주면 바로 그냥 7살로 돌아가잖아요. 70세 할머니도 이렇게 돼 있다가 그걸 충분히 알아주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정서가 확 커져요. 그리고 이런 내면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대목은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면 다른 대목에서는 그냥 인간관계가 무난하고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 깬다. 왜 저렇게 좀 황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 다 있어요. 그 대부분 그런 때예요. 어우, 굉장히 나이스하고 성숙해 보이는 인격에도 어느 대목에서는 생떼쓰는 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게 대부분 이런 대목입니다. 내면 아이에 상처가 있는 대목들이 그래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저 정도로 그렇게 돼. 그거를 충분히 알아주고 나면 순식간에 자기 나이대로 이렇게 다시 착 성장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분화하는 거. 그래서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죠. 뭐 영성가라고도 하고 이분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해서 인디비듀에이션,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선별된 별개. 이게 우리 인간의 목표라는 뜻이에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고 아주 이 세상에 딱 하나 있는 나만의 독특함. 그런데 전체하고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존재를 형성시켜주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그랬고, 이 세상에는 개성적 삶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소위 말해 또라이 같이 보여야 좋아요. 요새는 또라이라는 표현이 그 예술가들한테는, 연예인들한테는 그냥 칭찬이 되고 있더라고요. 좀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 또라이야. 또라이가 있어야 뭔가 좀 이게 독특함이 있다는 뜻이죠. 다만 또라이인데 남한테 폐를 끼치면 곤란해. 폐를 끼치는 또라이는 안 되죠. 근데 폐는 안 끼치는데 독특한 또라이 성품이 있으면 우리가 되게 인기 있고요. 신선하고요. 또 의미가 있어요. 좀 세게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꾸 우리가 너무 남의 기준에 다 남과 소통하는 것과 남의 기준에 나도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의미가 있다. 나하고 다 똑같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좋아요. 그래서 마음과 몸의 융합적 이해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목표다. 개성화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암과 관련하여서 나온 여러 가지 이 심신의학적 논문이나 자료에 의하면 그 얘기도 여러 번 합니다만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그 학교도 나쁘지 않은 학교입니다. 꽤 좋은 학교인데 고기 학교 출신의 의사 중에도 암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감정 표현을 잘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간에 암에 걸릴 확률이 16배가 차이가 났다. 16배. 의학의 상식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겠잖아요. 감정 표현을 못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단일 원인이 16배의 차이를 내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게 감정인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분노, 억울함, 짜증, 수치심, 죄책감 여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암 치료가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내 치유의 1번 순위로 뒀으면 좋겠다. 1번 순위.
암 치유에 내 감정의 흐름,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돌봄에 대한 이슈, 개성화에 대한 이슈, 또 나다움에 대한 이슈, 이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 심리 치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또는 집단 심리 치료든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신체 심리학적 치료들 이런 걸 하는 게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범용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를 치유하는 부작용도 없고 모든 사람한테 잘 맞고 힘들지도 않고 아주 그냥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약이 있어요. 상품.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안 나고 많이 먹어도 괜찮고. 뭘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감사라고 되게 이 학문적에서는 감사가 가장 확실한 보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몸과 마음이 지친다. 그러면 뭐를 먹어야 되냐면 감사라는 보약을 먹으면 돼요. 대부분 안 좋아진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 그 시절에 내가 감사가 잠깐 잃었네요. 그러면 몸이 확 나빠져요. 치유된 사람들 여기 치유기 보면 주로 제가 늘 관찰하는 바지만 그때 운 좋게 이렇게 또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운 좋게 어디를 가게 됐고 운 좋게 어떤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유 감사하게 이렇게 됐다고. 어떤 사람은 맨날 하필이면 그때 잘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방에서 같은 방에 있는 누군가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누가 또 엄마가 또 아들 녀석이 이렇게 불을 질러 가지고 남편이 막 이렇게 냉정해져 가지고 막 매번 해피리맨이 등장하는데 진짜로 누가 봐도 진짜 불행하게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지만 그게 자신의 해석인 경우가 많아요. 그 똑같은 일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거기서 감사할 점을 발견하는 점이 치유에 있어서 남이 해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